여러분, 매일 먹는 과일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 한 조각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고르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심장과 혈관, 그리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이 넘어서면 몸의 대사 속도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과일이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몸에 작용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과 열량을 먹어도 잘 쓰이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힘도 떨어지고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과일을 고를 때도 맛보다는 영양과 혈당에 주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예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은 과일 3가지와 오히려 꼭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과학적인 이유와 실제 사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여름철 인기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지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국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속에서 혈당을 내리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 불규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주 5번 이상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수박은 칼륨이 많아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작용이 강합니다. 저녁이나 밤에 먹으면 잠자는 도중 화장실을 가느라 여러 번 깨게 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몸은 잠자는 동안 면역력을 키우고 세포를 회복하는데 이런 시간이 줄어들면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살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여름이면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수박을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벽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아침에는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수박을 먹은 날은 잠들기 전보다 혈당이 크게 올라 있었고 새벽까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수면 분석에서도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수박을 완전히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낮 시간대에 조금만 먹고 삶은 달걀이나 치즈 같은 단백질이 있는 음식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먹으면 수박의 시원함과 달콤함은 즐기면서도 몸에 주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팁을 하나 드리면 수박을 먹을 때 껍질과 가까운 연한 분홍색 부분까지 드세요. 이 부분은 당분이 적고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너무 차갑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니 냉장고에서 꺼낸 뒤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박은 밤참이 아니라 낮에 즐기는 특별 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여름철 피로와 숙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는 것이 좋은 과일은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처럼 말려서 만든 과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아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열량이 그만큼 농축됩니다. 쉽게 말해 한 입에 들어가는 양은 줄어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로리는 오히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포도 한 줌에는 당분이 적당히 들어있지만 같은 무게의 건포도는 4배 이상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은 먹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특히 당 조절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끈적거려서 치아 사이에 잘 끼고 입안에 오래 남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남에 사는 65살 이모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이 씨는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오후 간식으로 건포도와 말린 망고를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여러 개 발견됐고 치과 의사로부터 말린 과일을 먹고 바로 양치하지 않으면 치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말린 과일 섭취를 줄이고 먹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양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말린 과일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만큼 당분도 같이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하루에 작은 한 줌, 즉 두세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는 반드시 양치나 가글을 해주어야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한 제철 과일을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철 과일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 신선한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 팁을 하나 드리면 마트에서 말린 과일을 살 때는 원재료 외에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먹을 때는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입안의 당분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에도 치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말린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간식이 아니라 조금씩 즐기는 별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하는 것이 좋은 과일은 파인애플과 망고처럼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달콤하고 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완전히 잘 익은 상태의 파인애플과 망고는 당 함량이 높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망고 한두 조각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당분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면서 췌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높게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또 파인애플은 신맛과 단맛이 강하게 섞여 있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이나 속쓰림,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파인애플을 먹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3 박모 씨는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자주 먹다가 위가 쓰리고 속이 더부룩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예민해져 있었고 의사는 산도가 높은 파인애플 섭취를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망고의 경우는 열대 지방에서는 흔히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많지만 당분이 높아 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망고 특유의 진한 단맛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과다 섭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대 과일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행지에서 즐기는 특별한 간식이나 특별한 날의 후식으로 소량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열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 채 잠들게 되고 이 상태가 새벽까지 이어지면 다음날 아침에도 피로감이 남습니다. 대신 우리 몸에 잘 맞고 혈당 부담이 적은 제철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감처럼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과일은 우리 몸이 오랫동안 먹어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도 잘 맞습니다. 또 이런 과일들은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활 팁을 드리자면 열대 과일을 먹고 싶을 땐 미리 잘라서 소분해두고 한 번에 조금씩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한 낮 시간대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으세요. 이렇게 하면 열대 과일의 향과 맛을 즐기면서도 몸에 주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인애플과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매일 먹는 간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특별한 디저트로 두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동그란 모양의 진한 보라빛을 띠는 과일인데 이 색깔 속에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하고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셈이죠. 특히 눈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기능을 도와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눈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노인성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어 피가 잘 통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두세 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억력과 뇌 건강입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영국 레딩 대학에서 12주 동안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그대로 먹어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 아침 식사로 먹으면 간편합니다. 냉동 제품이라도 영양 성분 손실이 거의 없어 신선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정도, 대략 30g에서 40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니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가능한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잼이나 설탕에 절인 제품은 당분이 많아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팁을 드리자면 블루베리를 씻을 때는 먹기 직전에 살살 씻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씻어두면 껍질에 있는 보호막이 손상돼 쉽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샐러드에 올리거나 치즈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생겨 과식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오늘 하루의 건강보험 같은 과일입니다. 눈, 혈관, 뇌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귀한 식재료죠. 매일 한 줌, 이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꾸준히 먹으면 몸 전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과 과육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펙틴은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사과 1에서 2개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낮아졌습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사과를 하루 한 개 이상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사과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사과를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먹으면 배가 든든해져서 과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단 음식을 찾는 욕구를 줄여줍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껍질에는 펙틴과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 농약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껍질째 먹기 어려운 분은 적어도 반 정도는 껍질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과다 섭취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은 공복에 사과를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보관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이라 다른 과일과 함께 두면 숙성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과일과는 떨어뜨려서 보관하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신문지나 종이 포장지로 하나씩 싸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팁을 드리자면 사과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에 넣거나 오트밀,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영양이 더 균형 잡힙니다. 특히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사과는 그야말로 매일 먹는 건강보험 같은 과일입니다. 심장과 혈관, 장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사과를 하루 한 개 꼭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처럼 느껴지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합니다. 신선하게 먹어도 좋고 요리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식단에 넣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토마토가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이란 우리 몸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데 라이코펜이 이를 막아줍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라이코펜의 효과가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약 2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 덕분입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이 지방에 녹아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볶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중 토마토 소스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성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토마토는 좋은 균형 식품이 됩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 또는 방울토마토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당분이 많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벼운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숙성시키고 충분히 익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3에서 4일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 팁으로 토마토는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오믈렛 속 재료로 활용하고 국물 요리에 넣으면 맛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치즈와 함께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간식이 됩니다. 토마토는 혈관, 심장, 전립선, 면역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루 2개, 이 습관만으로도 혈관 건강과 전신 건강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네 번째 과일은 감귤입니다. 겨울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이 감귤입니다. 껍질만 까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달콤 새콤한 맛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 좋아합니다. 감귤이 중장년층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겨울철 건조한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귤 속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귤을 3주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감귤은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짠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이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도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감귤은 달콤한 만큼 당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TV를 보면서 무심코 계속 까먹다 보면 금세 10개 이상 먹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귤을 고를 때는 껍질이 얇고 색이 진하며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감귤이 수분과 당도가 높아 맛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한 곳에 겹겹이 쌓아두면 아래쪽부터 눌려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바구니나 상자에 2, 3층 정도로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두어야 한다면 껍질째 냉동 보관해도 되고 먹기 전에 실온에서 해동하면 시원하고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귤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껍질 안쪽의 하얀 속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속껍질을 너무 깨끗하게 벗겨내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귤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감귤 2개에서 3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개, 오후 간식으로 1개씩 나눠 먹으면 당분 부담 없이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감귤은 겨울철 추위로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팩틴, 칼륨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감귤을 제철에 알맞게 즐기면 겨울철 건강은 물론 혈관과 장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챙겨 먹으면 좋은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피해야 할 과일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수박, 높은 당분과 통조림 형태로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 황도,
그리고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파인애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챙겨 먹어야 할 과일로는 눈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 변비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사과, 면역력과 소화에 좋은 배, 그리고 혈압 조절과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감귤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분 섭취량과 칼로리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정해놓고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나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과일을 먹는 순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윗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생활 속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과일을 미리 깎아두고 오래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돼 영양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먹기 직전에 준비해서 바로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선택과 섭취 방법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올해는 과일을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현명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내가 평소 즐겨 먹는 과일이네 하고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만 섭취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1년, 5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전부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